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1년 동안 S&P 500 기업의 수익률이 정리된 것인데요. 엄청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으로 알려진 애플, 마소, 구글, 메타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자르고 나서 메타가 40% 이상 오른 게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를 주도한 종목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빨간색 박스로 표기된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엔비디아는 1년 동안 130% 정도 오르면서 인공지능의 돌풍, 반도체의 돌풍을 주도하는 중입니다. 엔비디아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갑자기 오르긴 했지만 그 전부터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챗 GPT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실적이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챗 GPT 좋은데, 그래서 엔비디아에게 어떤 점이 좋은데, 이런 말이 많았었죠.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GPU를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매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H100이라는 그래픽 카드인데요. 요즘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H100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속화된 컴퓨팅을 위한 비약적인 도약, 좋은 말만 이렇게 가득 써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GPU가 필요한데 엔비디아의 H100은 그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대화형 AI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즘 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H100은 엔비디아가 나홀로 뚝딱뚝딱 만들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협력사들의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3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하이닉스 역시 주가 흐름이 좋은 것입니다. 비록 반도체의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금처럼 엔비디아의 H100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사업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살짝 드리면 반도체의 실적이 꺾인 지는 꽤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적이 꺾인 것에 대한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가의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HBM 시장은 하이닉스만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흐름만 보면 엔비디아의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시 앞으로 수주를 할 수도 있고 이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시 괜찮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론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지속적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반도체 섹터 역시 덩달아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은 일종의 챗 GPT, 인공지능, 이러한 테마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 테마라고 불리죠. 그리고 이러한 테마의 흐름은 강한 상승을 불러오지만 강한 하락 역시 불러오곤 합니다. 이것은 테슬라 월봉 차트인데요. 테슬라는 2020년부터 10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때 전기차 초창기 시대로서 테슬라가 매우 잘 나갔었잖아요. 게다가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 파티를 하는 도중에 실적이 개선된 테슬라에 자금이 집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2년 3월부터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양적 긴축 역시 나오자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뚝뚝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의 최대 수혜 자산 중 하나인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월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은 바닥에서 20배 정도 상승했다가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빔을 맞으면서 고점 대비 8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하네요.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죠. 에코프로는 전기차 돌풍과 함께 바닥에서 8배 정도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38.2% 정도 하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마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마 초기에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은 테마의 초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러한 호재도 나왔습니다. 현재 부채 한도 협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최종 타결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둘이 만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안을 이렇게 조정하자. 너네들 정부 부채 이 정도만 써. 이 정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정도 한 발 물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났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돈을 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있어서는 힘이 조금 딸릴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문제인 부채 한도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인식해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주식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의 세상이 도래하면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반도체 주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인데요.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고개를 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반도체 강국이자 반도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대만의 가권 지수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어떤 개별 기업이 신고가를 돌파한 게 아니라 대만 전체 증시를 대변하는 대만의 가권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마이크론이 박스권을 이제 막 돌파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아직 신고가에 도달하는 가격, 이 박스권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 추가 강세 흐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바닥에서 강력한 상승 이후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역시 인공지능의 강자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인공지능의 일가견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CNBC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잘한다. 역량이 충분하다. 앞으로 기대해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형이 이렇게 공손하게 있다니 약간 어색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마의 흐름이 확산되면 코스닥 반도체 기업들 역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아직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것은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장단기 금리차를 나타낸 것인데요. 과거 1970년, 1980년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큰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다가 최근 들어 이렇게 또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분만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에 돌입한 이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가 이슈화되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동시에 오릅니다. 그런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단기물인 2년물이 더 빨리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충분하다, 이러한 기대감이 들면은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가 동시에 내리는데요. 하지만 내릴 때는 10년물 금리가 더 팍팍 내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경기 침체와 연동되어 있는 10년물 금리가 더 팍팍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래도 장단기 금리차는 더 커지고 저래도 장단기 금리차는 더 커지는 형국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물가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물가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차 역전이 지속되면 은행에게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은행은 단기로 돈을 받아서 장기로 돈을 빌려주죠. 즉 고객으로부터 단기로 예금을 받아서 고객에게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 금리는 비싸고 장기 금리는 싸면 은행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은행의 파산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대형 은행만 버티고 나머지는 우르르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좀처럼 대출을 해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은행도 장사꾼인데 비싸게 돈을 받아서 싸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을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100% 가지고 마음껏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여전히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까지는 땡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